안녕하세요. 밥 차리는 남편입니다. 주부님들 요리하실 때 뭘 만들어야 할까 고민 많으시죠?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식단이 항상 가장 큰 고민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일주일치 식단을 항상 공개하겠습니다. 식비, 만드는 과정, 결과까지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간결한 레시피와 솔직한 과정 및 결과입니다. 일상에서 해먹는 요리는 간단하고 맛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식단은 이렇습니다. 2인 가구 기준이고 매주 아내와 상의해서 식단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찮을 듯 해도 이외로 금방 짜고 장보기도 편하고 뭐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돼서 좋습니다. 딱 지키지는 않고 그때그때 순서는 조금 바꿔가며 먹습니다. 이 엑셀에는 제가 요리 가능한 메뉴들을 적어 놓았고 랜덤으로 그 메뉴 중 몇 개를 추천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기에 주말에는 중식조리사 자격증 메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본 식재료는 일주일 내에 전부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사야 하는 식재료가 있으면 그 식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메뉴들도 넣었습니다. 또 매끼니 단백질, 즉 육류나 어류, 두부, 계란 등은 무조건 포함합니다. 장거리 연애하면서 아내가 저 만나는 날 이외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건강을 잃었는데 좋은 단백질을 잘 먹이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채식주의자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단백질은 건강을 위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토요일 저녁인 크림찜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 300ml에 크림소스 300g 넣으시고 거기에 닭다리살 한 팩과 감자 2개, 양파, 마늘과 파스타 1인분 정도 넣으셔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맛은 닭고기가 많이 들어간 크림 파스타 맛입니다. 저는 파마산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넣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요. 두 번째 요리는 일요일 점심으로 미고랭입니다. 원래 식단표에는 중식 조리사 메뉴인 경장육사가 있었는데요. 마트에 죽순이 없어서 죽순 구한다고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미고랭은 인도네시아 볶음국수 음식인데요. 얘도 간단합니다. 우삼겹, 양파 볶아주고 따로 삶은 에그누들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케찹 마니스랑 산발 소스라는 특이한 소스가 들어가는데 케찹 마니스는 굴소스랑 비슷하고 산발 소스는 매콤한 맛이 납니다. 자주 먹으니까 레시피는 다음에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반찬인데 시금치 나물입니다. 레시피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겨울 남해 시금치가 맛있으니까 제철 채소로 샀습니다. 데쳐서 매운기 뺀 다진 마늘 양파랑 섞어서 맛소금 국간장, 참깨, 참기름 넣어서 비비면 땡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시금치입니다. 네 번째 요리는 새우찜입니다. 간단한데 진짜 맛있죠. 작은 블랙타이거 냉동새우를 샀습니다. 가끔은 해동된 새우보다 냉동새우가 선도가 좋더라고요. 활새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저희는 새우 머리를 버터구이에 먹는데요. 버터구이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먼저 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 트레이에 종일 호일 깔아서 버터 넣고 180도 10분, 뒤집어서 5분 해줬습니다. 머리는 뿔 잡고 떼면 깔끔하게 열린다는 사실 아시죠? 찜은 6분 쪄서 찬물에 한번 씻어주시면 덜 짜고 잘 까집니다. 소스는 마요네즈에 마늘 양파 분말, 칠리소스 섞어서 먹었습니다. 블랙타이거는 더 단단한 식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이즈 새우는 흰다리 새우가 더 맛있긴 하군요. 새우찜 먹고 나서는 간식 먹었습니다. 코코넛 쿠키에 녹차 스프레드 바르고 투게더 얹어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리입니다. 수란 계란밥입니다. 반찬으로는 총각김치와 시금치 나물 먹었습니다. 수란은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양을 조금 포기하니 편하더군요. 끓는 물에 맛소금 식초 넣고 계란 국자에 까서 국자째로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물을 저어서 회오리를 만들어주면 예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국자에 얌전히 넣어놔도 제 기준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케찹 참기름 수란 조합, 아내는 간장 참기름 수란 조합으로 먹었습니다. 가끔은 프라이보다 수란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리는 경장육사입니다. 경장육사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군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요. 중식 조리사 실기 메뉴라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죽순을 못 구해서 감자를 대신 썼는데 조금 짰습니다. 건두부랑 보통 싸서 먹는다는데 마트에 건두부가 없어서 부침두부를 얇게 잘라 에어프라이어에 건조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비벼 먹었는데 한국식 짜장과는 조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요리는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평일 아침에 해먹기는 조금 어렵고 여유로운 주말 아침으로 먹기는 좋습니다. 잉글리쉬 머핀을 못 구해서 빵은 우유식빵을 썼고 채소는 시금치, 고기는 우삼겹으로 했습니다. 시금치는 팬에 볶았고 계란은 수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에그 베네딕트는 소스가 참 맛있는데요. 버터 20g 정도 중탕으로 녹여주시고 녹은 버터에 계란 노른자 2알 넣어서 약간 끈적해질 때까지 중탕하시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게으르게 저어서 알갱이가 조금 생겼군요.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우삼겹 대신에 스팸 넣으셔도 되고 연어 넣으셔도 되고 심지어 삼겹살 넣으셔도 됩니다. 채소도 시금치 아니면 아무 적당한 채소 넣으세요. 빵도 잉글리시 머핀 없으시면 먹다 남은 크로와상도 되고 와플은 안 먹어봤는데 와플도 괜찮겠네요. 여덟 번째 요리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제가 귀여운 모양 파스타를 좋아해서 리본 모양 파스타를 넣어봤습니다. 소스는 샀습니다. 파스타 삶을 때 맛소금이랑 치킨 스톡을 넣어 끓였습니다. 승우아바님 채널 보고 따라해봤는데 확실히 더 맛있어요. 파스타는 너무 간단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홉 번째 요리는 월남쌈이라 써놓고 샤브샤브를 해먹었습니다. 육수에는 대파, 숙주, 버섯, 양파, 마늘, 무 들어갔습니다. 배추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었군요. 숙주를 진짜 많이 넣었는데 먹을 때 보니 조금 모자랐습니다. 부재료로 무순과 양파, 계란지단, 시금치
참치나물 준비했습니다. 계란지단 부치기 귀찮고 어려우시죠? 특히 뒤집는 쪽을 저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포기하면 편해요. 뒤집지 마시고 반 접어주세요. 어차피 얇고 남은 열이 있어서 속까지 다 익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편한 계란지단이 됩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육수에는 오뚜기 가스오 부시장국 써줬습니다. 가스오 부시장국 1에 물 20 정도 쓰시면 되는데 강력 추천입니다. 담백하고 진한 국물 낼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육수 준비해서 식탁에 미니 버너 놓고 우삼겹 샤브샤브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계란지단만 포기하면 간단한 요리기도 하고요. 다 먹고 나서 국물은 한번 끓여서 보관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으로 죽을 해 먹으려고요. 네, 10번째 요리는 계란죽입니다. 육수는 어제 샤브샤브하고 남은 육수고요. 파, 양파 다져서 육수에 넣고 밥 넣고 끓여줍니다. 밥이 흐물흐물해지면 계란 넣고 휘휘 저어주고 불 끕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든든합니다. 저희는 샤브샤브 먹은 다음날엔 꼭 아침으로 죽을 먹습니다. 11번째 요리는 토마토를 말려줬습니다. 토마토 반 갈라서 에어프라이어 130도 30분 정도 돌려주면 꾸덕하게 되는데 단맛과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이걸 올리브 오일에 넣고 바질 뿌려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파스타, 샐러드, 에피타이저 등에 쓰시면 되는데 안 말린 토마토랑 비교하면 더 달고 새콤하고 향이 좋습니다. 항상 냉장고에 넣어놓는 식재료입니다. 12번째 요리는 차슈를 하려다 동파육 비슷한 느낌으로 갈아탄 정체성 불분명한 수육입니다. 수육은 주부님들 각자 본인만의 레시피가 있으시죠? 보통 대파, 양파, 마늘, 통후추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월계수잎이나 된장이나 카레가루, 커피가루 등 쓰시잖아요. 저는 월계수잎만 넣어줬습니다. 부인은 앞다리살을 썼습니다. 저는 압력솥에 없어서 1시간 정도 끓여주었고 꺼내서 식힌 후 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수에 간장, 굴소스, 설탕, 전분물을 넣고 너무 많이 남아서 처치곤란한 시금치와 썬 앞다리살을 졸여줬습니다. 동파육이라고 부르기엔 향신료에 빠진 게 너무 많지만 대충 그래도 고기라고 맛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해 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또다시 맛있습니다. 13번째 요리는 순두부찌개입니다. 간단하고 맛있어서 즐겨 먹는 요리입니다. 순두부찌개는 보통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죠. 순두부 덩어리가 큰 경우와 아예 흩어놓은 경우. 저는 두부 덩어리가 큰 쪽을 선호합니다. 순두부 한 봉지당 물은 1컵 정도 썼습니다. 순두부 양념은 국간장, 액젓, 참기름 한 작은술씩, 다진 마늘, 고춧가루 한 큰술씩 썼습니다. 순두부가 끓으면 날계란, 대파 넣어서 1분 정도만 더 끓이다 빼주세요. 밥 비벼 먹기 딱입니다. 14번째 요리는 버섯크림 리조또입니다. 리조또 파스타는 소스를 샀다면 라면과 같은 간단 요리죠. 양파 다져서 볶아주시고 버섯 넣어서 조금 볶아주신 뒤 물 200ml 정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밥을 넣는데 원래 리조또는 생쌀부터 익혀야 하죠. 주말이면 그렇게 할 텐데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는 조금 힘들겠죠. 생쌀을 넣으면 식감이 더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냉동실에 얼린 밥을 넣든 오뚜기밥 전자레인지에 안 돌리고 넣든 리조또는 맛있습니다. 밥을 넣으셨다면 소스도 넣어주세요. 익은 밥을 넣으셨다면 소스 농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래 끓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밥은 이미 익었으니까요. 저는 이걸 내열 용기에 넣고 피자 치즈를 뿌린 뒤 에어프라이어 180도 6분 정도를 돌리는데 그 하나 있는 내열 용기에 수육을 넣어놔서 이번에는 그냥 피자 치즈는 토치로 녹여줬습니다. 간단히 만든 요리치고는 의외로 맛있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 요리 처음 만들던 때는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를 만들어서 썼었는데요. 확실히 직접 만들면 만든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맛있긴 합니다. 15번째 요리는 크림 스프입니다. 거의 크림 주간이었네요. 크림 요리가 3가지나 있습니다. 크림 스프는 레시피를 잘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요리입니다. 분명히 레시피에는 찬물에 가루를 넣어서 다 푼 다음 끓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뭐가 그리 급한지 물부터 끓이고 끓는 물에 가루를 넣고 있죠? 다 뭉쳤습니다. 새로 건져서 으깨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맛은 있었습니다. 식빵 한 장 에어프라이어에 5분 돌려서 잘라 넣어줬습니다. 16번째 요리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 타코야끼 가루에 정량의 물과 계란을 넣고 양배추와 다른 재료를 넣어 부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숙주와 우삼겹을 넣었어요. 남는 재료 소진하기 좋은 메뉴입니다. 첫 번째 오코노미야끼는 재료 따로 반죽 따로 넣었는데요. 망했습니다. 반죽이 너무 많아서 밀가루 맛이 강했어요. 저는 게으른 성격 탓에 때때로 쉽게 요리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곤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맛이 아니어서 버리고 반죽에 재료를 섞어서 부쳐 먹었더니 맛있었습니다. 마요네즈, 타코야끼 소스, 파레가루, 가스오부시 올려 먹었습니다. 17번째 요리는 야식으로 먹은 피자 토스트입니다. 식빵에 마요네즈 바르고 토마토 파스타 소스 펴 발라주고 양파 햄 썰어 올리고 말린 토마토 올려주고 피자 치즈 얹어서 에어프라이어 180도 6분 돌려주었습니다. 간단하고 맛있죠? 저는 치즈 조금만 뿌려 먹고 안에는 많이 뿌려서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요리를 해 먹었네요. 그냥 하루하루 해서 많은 줄 몰랐는데 뭐 먹었는지 말씀드리기만 해도 한 세월이네요. 식재료 값은 6만원가량 나왔습니다. 구매한 식재료는 닭다리 정육, 돼지 등심, 춘장, 새우, 계란 한 판, 무순, 어린 잎 채소, 식빵, 파스타 소스, 순두부, 돼지 앞다리살, 숙주, 크림 스프 가루였습니다. 쌀을 거의 안 먹었군요.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쌀을 좀 더 먹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하지 못한 요리들이 많았지만 다음에는 습관을 들여서 빼먹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식단 보러 와주세요.